자, 지위 거래 놀이 57페이지. 몽몽님이 안 온 사이에 진도가 많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지위 거래 놀이 오늘 했죠, 저희. 지위 거래 놀이에 대해서 존 스톤이 어떻게 써놨는지. 창시자잖아요. 네. 만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읽어보죠. 시소처럼 끊임없이 변한다. 시속처럼 끊임없이 변했어요, 오늘. 네. 왕립극단에서 처음 가르치기 시작할 때 나는 배우들이 평범한 대화는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말이 많은 장면은 지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그들이 연기하는 대화에 내가 살면서 들은 사람들의 대화와 닮은 데라고는 없었다. 장난치지 마라, 잘하려고 하지 마라는 말을 전달하려 했지만 나오는 작품들은 번번이 설득력이 없었다. 그들은 시간을 재면서 상황이 전개되도록 놔둘 줄이라고는 몰랐고 뭔가 흥미로운 발상을 찾아내려고 끝도 없이 기를 쓰고 있었다. 자, 봐봐요. 아까 제가 뭐랬어요? 뭐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죠. 가만히 있으면 이야기가 저절로 생긴다니까. 네. 무대에 오른 모든 사람이 몸짓 하나하나에 가장 강력한 덩기를 선택한 것처럼 보였다. 물론 스타니슬라프스키의 연출 이래로 수십 년간의 공연 중에서 그것이 가장 개선된 공연인 것만큼은 틀림없었다. 연극적 효과는 충분히 발휘하고 있었으나 내가 아는 우리네 인생과 같은 것은 아니었다. 그날 나는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지휘거리 장면을 구성해 보았다. 여기서도 위에 보면은 스타니슬랍스키의 연출 이래로 수십 년간 공연 중에서 그것이 가장 개선된 공연인 것만큼은 틀림없었다라고 나오잖아요. 해외고 한국이고 마찬가지로 스타니슬랍스키가 물론 연기 그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했고 물론 큰 일을 하신 건 맞지만 스타니슬랍스키가 하는 메소드 연기법이 무슨 그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메소드 연기법을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 그것도 그냥 도구예요. 근데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연기법도 모든 게 그렇잖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발전하면서 더 좋아졌잖아요. 근데 왜 연기법은 왜 한 100년 전에 사셨던 분 거 그대로 써야지 우리가? 발전이 없어. 그래서 저도 그런데 답답함을 느끼고 연기법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존 스톤도 그래서 그게 계속 불만이에요. 이 즉흥연기 책 읽어보면은 전체적으로 앞부분도 그랬지만 스타니슬랍스키의 굉장히 반기를 드는 그 생각들이 많아요. 우리도 기존의 것을 물론 익혀야겠지만은 거기에 빠질 필요 없어. 우리가 좋은 거, 더 효율적인 거, 더 창의적인 걸 만들어야죠. 바이언이 그 사람들한테 지휘 교환의 논리를 가르쳤더라면 이 집단의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을 것이다. 웃을 일도 많았을 것이고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에서 협력하는 분위기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연기는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협력하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이야기를 더 재밌는 이야기로 발전시킬 수 있어요. 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내면에 얼마나 많은 재능이 갇혀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문제이다. 지휘는 직접 행함으로써 이해하지 않는다면 혼란스러운 어휘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지위는 낮지만 고자세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로 사회적 지위는 높지만 저자세인 사람이 있다. 오케이. 이거 진짜 예민하면서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사장이랑 뭐 직원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높은 지위죠? 사장이 높은 지위인데 우리가 그 일상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야기하다 보면은 지위관계가 역전되기도 해요. 그런 거 아까 연기할 때 충분히 다 느끼셨죠? 그리고 뭐 엄마랑 딸이 있을 때도 원래는 엄마가 더 높은 지위고 딸이 낮은 지위인 상황이 보편적이지만 또 딸이 높은 지위고 엄마가 낮은 지위인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도 꼭 연기뿐만 아니라 이미 우린 많은 지위거래 놀이를 하고 있단 말이야. 뭐 아들로서, 어디 직원으로서, 어디 학생으로서, 어디 뭐 선생님으로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의식하지 않는 거야. 첫 번째 시간에 연기하기 전에도 내가 내 몸을 그냥 자유롭게 쓸 줄 알았어. 하지만 영상 찍어서 보니까 어때요? 내가 내 몸을 제대로 못 쓰고 있어. 머릿말에도 나하지만 나를 재발견하고 또 세상을 재발견하는 거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는 친구들과는 지위 교환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지만 매 순간 목소리의 억양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지위는 교환되고 있다. 이거를 다른 배우들이랑 할 때도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일단 저랑 지위거래 놀이라는 거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론으로도 이 사실을 알잖아요. 이걸 하고 나서 꼭 저랑 연습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랑 혹은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한번 마음속으로 난 알잖아 이 사실을 그걸 한번 체크하면서 대화를 해봐요. 지위관계가 어떻게 오가고 있나. 사실 의식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씩 지위관계를
지휘고래 놀이를 하고 있어요 사실. 학생들이 친구들 아주 재밌을 거야 속으로 또 사이에서도 해보면. 자신이 이미 지휘 놀이를 하고 있음을 이해한다면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이 지휘 놀이의 대부분은 이미 아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 안 가서 내가 올라가면 넌 내려간다의 시소 원리를 발견했다. 분장실에 들어가면서 내가 그 역을 맡았어 하고 소리친다면 모든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하겠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낮아진 느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무 나이가 많대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딱해하면서도 눈에 띌 정도로 명랑해질 것이다. 옛날 국왕과 군주들은 자신을 높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난쟁이와 불구자들을 곁에 두었다. 오늘날의 유명 인사들 중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시소 원리에 예의가 있다면 지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사람을 당신이 동일시하는 경우일 것이다. 말하자면 그 사람과 같은 쪽 시소에 앉아 있는 것이다. 어떤 유명한 사람과 아는 사이라고 의기양양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가 올라갈 때면 자신도 상승하는 기분이 된다. 이거는 사실 아까 그 수업 전에 자존감 얘기했는데 이건 심리학에서 반사 영광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세울 것도 없고 뭔가 자존감이 낮아. 그러면은 야 너 뭐 누구 알지? 나 어디 어디 다니는데 이러면서 나에겐 없지만은 나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를 연결시키려고 해. 근데 그걸 주로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자존감이 낮으신 분이에요. 네. 나는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진 남자가 웃기는 것은 그가 본래의 지위를 잃었을 때뿐이며 거기다 우리가 그를 동정하지 않아도 될 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도 어때요? 아까 앞장에서 나왔듯이 지위 관계가 역전될 때 우린 재미를 느끼잖아요. 근데 진짜 이 지금 바나나 껍질 그 넘어진 남자 예시를 봐도 어떤 상황일 때 재미가 있을까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맞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일 때, 진짜 지위가 낮은 사람일 때 바나나 껍질에서 넘어진다면 우리는 재미를 느낄까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죠. 채플린이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 재미있는 것은 그의 모양새가 우리가 그에게 동정심을 느낄 필요성을 앗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이 장면도 채플린이 대놓고 재밌는 연기를 하고 그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고 그런 어떤 비현실적인 부분이 우리한테 재미 요소를 주잖아요. 실제로 진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야. 다큐멘터리인데 근데 그분이 하다가 진짜 기계 속으로 팔이 딸려 들어갔어. 웃음 나와요? 전혀 반대 상황이 되죠. 오히려 슬프고 놀랍고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들죠. 같은 거라도 어떤 식으로 거기에 그 장면을 계산했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한다면 지위는 상승한다. 그러나 다시 돌아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면 왜 돌아보죠? 내가 이 사람을 신경 아까 써요. 회장 그치 왜 신경 쓰요? 내가 회장이야 싹 갔어. 그러면 신경 안 쓰죠? 얘는 뭐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되니까. 근데 내가 얘를 다시 돌아보면 뭔가 확인할 게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찝찝하다는 게 있는 거잖아.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 지위가 어떻게 돼? 맞아. 이 사람을 신경 써야 되니까 순간적으로 지위가 낮아지는 거겠죠? 누군가를 무시한다면 지위는 상승한다. 그러나 다시 돌아봐야 할 것 같은 지위는 떨어진다. 그렇지. 사람에게 적절한 상태는 왜냐면 내가 그 무시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 무시했으니까 반응을 신경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보는 거죠. 오케이. 지속된다. 여기까지만 있죠. 어떠셨어요? 지금 살짝 책 보고 우리 오늘 연기한 거 연관해가지고 하나씩 정리 한번 해보시죠. 저는 여기서 선생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 명의 선생님. 근데 한 명은 낮은 지만 계속 고수를 하고 한 사람은 높은 지만 고수를 하는데 한 사람은 왔다 갔다를 하는 선생님이 가장 인기가 좋고 아이들보다 잘 그만큼 소통이 된다는 거죠. 네. 지위를 내가 하고 싶은 지위만 딱 고정해서 쓰는 사람 어때요? 마음을 벌써 핑퐁이 안 되는 거잖아. 상호 이 소통이 안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가 맞춰. 그거를 자기가 신경을 쓰든 안 쓰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지휘관계 시소놀이를 할 줄 알았던 선생님은 뭐죠? 애들이 높게 나오면 낮게 받아줄 줄 알고 또 낮게 내가 할 때는 애들이 높게 받아줄 줄 알고 이게 서로 소통이 되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고 서로 우리가 그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생활에서 그런 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들 되게 미묘한 것들. 연기한다는 게 결국에는 그 가장 밑바닥에 깔린 베이스가 그런 상호작용을 가지고 노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 써가면서 더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죠. 저도 되게 그 지휘 이제
옮기는 거,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이제 평상시에 좀 신경 써보면 더 재밌. 마음속으로 네.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한번 해보세요. 응. 그렇게 해야겠다 싶었어요. TV 볼 때도 열심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배우들 연기하는 것도 그리고 배우들 꼭 연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뭐 다큐멘터리나 뭐 많잖아요 프로그램. 네. 뭐 저 사람 지휘가 저기로 갔고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거 의식해서 보면은 더 재미있겠죠. 저는 이제 저 옛날 행동을 많이 되돌아보게 됐고 현재 행동도 많이 되돌아보게 됐고 나를 낮췄다가 다시 올리는 방법을 그것도 정말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 나를 다시 올리고 그 선을 유지한다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요. 낮아져야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응. 올라가면 당연히 낮아지게 돼 있는 거고 이 흐름을 유연하게 우리가 뭐 연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생활에서도 그거를 잘 써야지 뭐 사람들 간에 관계할 때도 부드럽게 좀 인간관계 할 수 있겠죠. 오늘 고생하셨고 네. 다음 수업 시간에 또 즐겁게 공부하는 걸로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네.